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팬데믹을 선언한 것이 이제 100일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상황이 완전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그동안 올랐던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며 시장은 좀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씩 이제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대내외 이슈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말이죠. 자,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익 교수와 함께 할 거고요. 자,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현재 시장의 현 주소를 좀 챙겨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는 버블 혹은 부담, 뭐 이런 이제 수식어들이 나오면서 좀 불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뭐 전반적으로 주가가 실물 경제가 좀 회복되고 있지만은 괴리가 너무 벌어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4월에서 6월 뭐 최근까지 주가 좀 미국 주가 중심으로 급등했는데요. 미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뭐 고용 이건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만은 이거에 비해서도 주가가 미국 주가 제가 뭐 이런 경제 변수 평가에 한 70% 정도 가대평가됐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유동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미 연준이 한 3조 달러 자산을 좀 풀었는데 그런데 지난주는 조금 감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유동성 효과도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다. 뭐 우리 주가는 미국처럼 그 거품은 아니에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제가 우리 주가를 볼 때 일평균 수출하고 주가 관계를 보는데요. 네네. 지금 일평균 수출이 과거에 뭐 20억 달러 넘어서다가 최근 한 16억 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거로 보면은 지금 우리 주가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적정 수준에 비해서 조금 너무 이로에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느냐 마느냐 이것에 이제 지금 막 기로에 놓여 있는 듯한 분위기가 계속 들려서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 뭐 베이징은 사실상 뭐 봉쇄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변수들은 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꺾을 만한 이슈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정도인지 이에 대한 평가는요. 완전히 꺾을 정도는 아니지만 부정적인 영향은 틀림없습니다. IMF 같은 데서 지난 4월 달에 경제 전망할 때 올해 뭐 마이너스 5.0 내년에는 5% 이상 성장한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대전제 조건이 올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진정될 것이다.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일터로 복귀할 것이다. 그다음에 유가가 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뭐 대전제 조건이 코로나가 진정될 것이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지금 다시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저는 다시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지표들이 지금 2분기 급락했다가 3분기 미국의 뭐 고용 지표, 소매 판매 급등했거든요. 이게 4분기는 다시 주춤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이 참 어렵죠. 예상이 어렵습니다. 뭐 상황이라는 것이 그동안 이제 뭐 주요 국제기구에서 내놨던 그런 전제 조건들 말씀 주셨던 대로 뭐 이런 전망치를 보면 다 이제 하반기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된다라고 쳤을 때가 다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뭐 물론 지금 이제 6월 말 접어들고 또 7월, 8월 되면서 또 어떤 뭐 분위기가 나타날지는 또 모르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로만 봤을 때 이거 다 수정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IMF가 조만간 경제 전망을 수정하는데요. 지난번보다 조금 더 낮춰 전망할 것이다. 저도 오랫동안 경제 전망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국면에서는 전문가들이 전망보다 실제치가 더 낮게 나오고요. 또 뒤따라 낮게 전망하고 또 더 낮게 나오고 아직까지 이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기업 수익이고요. 그래서 경제 성장이 올라갈 때는 또 뒤따라 높게 전망하는데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전문가들이 계속 뒤따라 낮게 전망하는 이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19라는 변수는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변수라고 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안 좋아진다라고 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뭐 정책들, 뭐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토대로 한번 교수님 말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추가적으로 이제 부양책을 계속 이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내놓을 것이 있는지 그 여력은 정말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있기는 있는데 뭐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이 지난 3월에 연방기금리 0%까지 내리고 그다음에 3조 달러 이상 4차 영적안을 단행했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로 지금 이렇게 경제도 좀 회복되고 주식시장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앞으로 또 경제가 침체에 다시 빠지면은
아마 저는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수익률 걱정 컨트롤이라고 그래가지고 국제 수익률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수준 정해놓고 그 이상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네, 예, 돈을 더 풀게 하는 예, 예. 아마 이런 정책도 올 4분기 내년 초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재정 정책은 미국은 그렇게 여력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올해 미국 예산이 4조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그 예산의 48%를 썼어요. 추가로 썼습니다. 네. 예, 그런데 여기서 과연 얼마나 미국 정부가 더 쓸 수 있을 건가? 그렇죠. 예, 그거는 좀 의심의 여지가 있고요. 뭐 중국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정책 수단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미국은 100% 넘는데 중국은 50% 안팎이고요. 예, 그다음에 통화 정책도 좀 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뭐 재정적으로 이쪽으로 정책 지출을 좀 늘릴 것 같습니다. 예, 뭐 G2 국가에 대한 어떤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미국 쪽이 어떻게 되나 어떤 발표가 더 있나 여기에 좀 예의주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교수님 뭐 말씀 주셨던 대로 앞에서 뭐 그 마이너스 금리라든지 예. 그 국채 금리 더 못 올라가게끔 이제 막아주는 어떤 상한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 상황을 다독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슈인 건가요? 예. 뭐 사실 지금 돈 풀어가지고 미국 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네. 뭐 그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보다는 네. 지금 4월에서 6월 주가가 덜할 오른 것이다. 것보다는 예. 그것보다는 뭐 그 정도가 저는 뭐 예. 절반 이하라고 예, 예, 예.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변수도 있잖아요. 예. 이제 미국 대선이요. 예. 이제 임박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경제적인 상황도 지금 불안불안하고 뭐 예. 정책도 이제 빨리빨리 추진돼야 하는데 뭔가 이제 정치적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이것이 막 뭐 추진될 것이 추진이 되지 못한다든지 뭐 이런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좀 다급할 겁니다. 그렇죠. 오늘 또 그 조금이라도 좀 보니까 좋게 해놔야 네, 어디 표심을 저- 얻을 텐데. 뭐 공개 연설을 하는데 예. 좌석이 많이 비었다 코로나로 뭐 어. 지지율도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더 많은 정책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3조 달러 풀었거든요.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풀기도 힘들고요. 예, 당분간 경제가 뭐 3분기는 어느 정도 회복되니까요. 예,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지금 GDP 110% 근접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미 의회가 얼마나 승인해 줄까. 그래서 과거보다는 정책 수단은 조금 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로는 2분기 어닝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지난 2분기 4, 5, 6월분에 이제 기업들의 성적표가 이제 속속들이 공개가 되겠죠? 예. 보나마나 안 좋겠죠, 교수님? 예, 별로 안 좋은데요. 애널리스트들이 예. 이제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네. 뭐 거기서는 크게 벗어나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주가는 좀 미래를 반영하니까 네. 올 4분기 내년 기업들 수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예, 저는 아직도 낮아지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상반기는 저는 고용 소비 충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올 고용이 250만 명 증가했지만은 네. 3, 4월에 2천만 명 이상 감소했거든요. 고용이 그렇게 감소하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들었고요. 예, 그래서 아마 2분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30% 성장했을 것이다. 이런 거 추정치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반기는 고용 충격, 소비 충격이었는데요. 예, 그런데 소비가 줄어들다 보면 시차적으로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4분기 뭐 내년 초 가가지고는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한 것보다 기업 수익이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 초에는 그 소비 충격이었는데 기업 충격 여기다 기업 이익뿐만 아니라 예,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많이 그 없어지는 기업들도 파산하는 기업도 많이 나올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좀 나아져야 할 텐데 네.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쵸 우리 모두가 안 좋을 거란 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인 만큼 전망치는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낮춰서 잡아지고 있는 분위기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시장이 해석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매번 지금까지도 그랬잖아요. 안 좋은 거 뻔히 아는데 돈이 풀리고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이 올랐고 기업들의 실적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쇼크 수준으로 나와도
눈높이보다는 괜찮네. 예, 예. 이렇게 해석을 한다든지 예, 예. 이제 내년에는 괜찮아질 거야 예, 예. 라고 해석을 한다든지 예. 이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좀 하락폭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하락폭이 좀 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많이 예, 보수적으로 예. 보고 계시는 건가요? 예, 지금 워낙 기업 실적이나 거시경제 변수에서 주가가 너무 괴리가 벌어졌거든요. 예. 유동성을 고려하더라도 특히 예. 미국 주가는 너무 실물이나 유동성에 비해서도 너무 벌어졌어요. 그 충격이 한번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는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좀 조심을 해야 대응하시는 게 한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물 경기가 아래에 아직 놓여 있고 주가는 상당 부분 위에 올라가 있어서 갭이 어느 정도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물 경제가 빠르게 좀 올라가면 이게 갭이 메꿔지겠죠.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주가가 좀 밀릴 가능성을 좀 말씀해 주고 계시는 지금 거죠. 주가가 한참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주시장 개가 주인에 비교하고 있는데 개가 주인 너무 앞서가고 있죠. 주인이 이제 빨리 뒤따라가야 되는데 주인이 그 뒤따라가 달릴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실물 경제가 회복되기는 회복되는데 주식시장이 기대한 만큼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죠. 기업 수익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우리는 참 이래도 돼? 하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또 바라봤었으니까요. 이에 대한 각오를 또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좀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외국인 수급 오락가락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만으로 이렇게 또 올라온 듯한 이제 느낌을 계속 받게 돼요. 시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큰 그림 좀 읊어주십시오. 예, 제가 뭐 올해 주가 전망에서 3월에 급락, 4월, 6월 상승, 그다음에 3분기 하락. 그다음 4분기 초중반 상승 이렇게 전망을 계속 이 방송에 나와서도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견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3분기 이제 충격이 얼마나 되느냐. 뭐 3월 같은 충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뭐 유동성, 기업 실적, 거시경제 변수에서 주가가 너무 앞서가니까 앞서간 만큼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는.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조금 만약 뭐 오를 여지로 조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금 비중 좀 늘려놓고 다음 추세를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시장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ETF 같은 게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금 같은 대체 자산 이런 것도 있거든요. 주시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조심해 보자라는 시각을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전문가들에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 교수님도 비슷한 시각 계속 유지하신다는 말씀 또 한번 챙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희 마칠 시간인데요. 시장 한번 볼게요. 시장 낙폭이 좀 줄어드나 했는데 코스피는 다시 지금 한 0.6% 정도의 하락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2127선 가리키고 있는 상태이고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이에요. 한 강보합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양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들은 빠지고 개인만 사들이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네요. 자,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시장 변화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출발마켓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